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로써 이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이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자,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담긴 대통령의 의지, 이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1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던 분입니다.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교수님. 일단 좀 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이 어제로 일단은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그 형사사법 절차가 이제 좀 정상화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네. 권한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권한 사이에 이제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특히 예, 말씀해 주세요. 특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는 상명하복 관계였는데 네. 이제 상호 협조 관계로 되고 또 음.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분리됨으로써 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게 되고 음흠. 이를 통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과도하다든가 또는 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견제하게 된 부분은 네. 그리고 또한 권한 남용 부분을 견제하게 된 부분은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 책의 부제가 예.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이거였거든요. 예. 자, 그러면 교수님의 지금 평에 따르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해체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이제 그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이제는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 개혁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단위로 좀 더 구체화, 세분화시키면서 네. 현장과 실무에서 이제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네.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수 일각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한 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한풀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예.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같이 쓰시면서 이 문재인 예.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생각, 그 핵심이 뭐라고 읽으셨어요? 예, 검찰 개혁은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생각도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네. 사실은 검찰 개혁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1954년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요. 아, 그랬나요? 그것이 예. 1990년대부터 이미 음.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고 네. 등등을 통해서 수많은 논의가 이제 축적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당시에 후보 때 또한 이제 검찰 개혁을 또 공약으로 내셨고 네. 2017년도 또 대통령 선거에서 또 공약을 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쭉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본다면은 네. 그런 뭐 감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예. 또는 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러한 정책이 위반되고 시행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히 많은 학문적인 논의를 거쳐서 성안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네, 뭐 한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이게 겁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구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예. 논문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을 향한 여론의 지지를 꼽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예. 대선 자금 수사나 막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 의사를 그 밝히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이 점 어떻게 예. 봐야 되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검찰의 그 수사를 본다면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의 대상에는 사실은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또는 뭐 고위공직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그 수사의 방법은 그 문명국가의 수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인격 말살이라든가 또는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다든가 등과 같이 네. 이런 수사의 방법이 잔인하거나 이래서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예. 인권 침해적인 수사는 지양을 하고 예.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을 그것이 지금 현재 문명국가의 수준인 것이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음. 이게 수사가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면 되는데 네.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든가 또는 사람을 재판도 하기도 전에 예. 또는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라 판단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들은 곤란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는 이제 개혁해내고 그것을 이제 실무에서 바꿔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 지금 이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광장이 둘로 쪼개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그 현재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이 된 경우도 사실 있었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다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그런 그 여론이 정확하게 두 쪽으로 쪼개진다든가 네. 또는 뭐 서로가 대립이 격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혁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 통합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제 개혁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게 네. 이제 쪼개져 있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할 만한 것이죠. 네. 이제는 큰 틀에서 제도 개혁이 일단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예. 이제 향후 진행 과정의 그 현장에서의 개혁, 실무의 개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네.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네. 국민들의 이제 국민 통합의 정도를 높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대립을 좀 더 완화시켜 나가는 네. 그런 이제 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1막이 끝났고 이제 2막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2막과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경찰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국민 상당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은 또 뭐가 그렇게 그 깨끗하고 그 잘된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신반의의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경찰 예. 개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달 그때 법무부 장관과 그 행정부 장관께서 서로 합의를 할 때에도 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경찰 개혁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얘기가 되었었죠. 예, 예. 그래서 경찰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치경찰제나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수사 과정을 또 인권 친화적인 수사로 개혁하는 것 네.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같은 변호인 제도를 강화시켜서 이제 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하는 예. 그런 제도 개혁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 제도 개혁이 이제 본격화되고 예.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자치경찰제는 뭐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예, 그런 예.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되어서 시범 실시라도 되어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발표된 그러니까 검찰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어떤 그 실무 그러니까 그 개혁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예, 지금 이제 크게 보시면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서 네.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검찰의 직제도 당연히 개편이 돼야 되겠죠. 이제 일반 직접 수사권을 당연히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직접 수사권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검찰에서 전통적으로 몇 개의 그런 뭐 부처들이 특수부라든가 공안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예. 조절해내는 예.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은 당연히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이게 이제 그 너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그 논리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 대한민국에서 부패를 저지른 일부 엘리트 범죄를 그러니까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파트다. 이게 살아야 결국 나라가 깨끗해지는데 왜 이걸 자꾸 줄이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있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원래 대검 중수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검 중수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특검을 도입해서 10여 차례를 해봤는데 또 성과가 불분명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라는 걸 도입을 한 것이죠. 예. 공수처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비상설, 그 다음에 또 임시적 그런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설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한 이제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이제 극악 이런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담당해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거는 게 바로 이제 공수처 폐지인데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공수처 폐지는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사실 반부패 전문 수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네. 20년 동안 수많은 입법안들이 제안이 되고 또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또 그런 이제 합의가 네. 그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부패 문제를 특히 이제 고위직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좀 진전하기 어렵다. 네.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기 어렵다는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수처의 필요성을 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제 좀 더 안정시키고 더 이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지. 네. 공수처를 없애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특검으로 간다든가, 예. 다시 또 특검이 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검 중수부를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좀 퇴행적인 그런 인식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나왔던 청와대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예. 권력을 그 수사라고 해놓고 결국은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하니까 방해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검찰 개혁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인사 문제는 좀 더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인사 전에 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이제 인사가 한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그때 인사가 조금 이제 편향되었다 하는 그런 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이제 인사의 측면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제 권력의 핵심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버렸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전에 좀 무너졌던 인사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예. 균형 인사를 한 것이 이번 인사에 이제 좀 그런 핵심이지 않나. 균형 이런 인사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 이거는 전망은 사실은 그런 것은 전망하기가 학문적으로 전망하기 학문의 영역은 아니죠, 사실은. 예. 학자 영역도 아니고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네. 저희 희망은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권력 개혁을 쭉 해나가는 데서는 법무부가 사실은 주체입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네.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 하에 검찰총장이 협조를 하면서 같이 이런 이제 현장의 개혁, 실무의 개혁,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네. 그런 개혁의 완수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두 분께서 서로 협조를 하시면서 예.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런 이제 검사들이 또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네. 요구도 좀 받아들이고 네. 하면서 좀 이렇게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개혁 작업이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예.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한 그런 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 삼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니 뭐니 해가지고 기구 만들고 해서 이제 그 검찰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예. 계속 추진을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결국은 아무튼 검찰 개혁 입법은 일단 완료가 됐는데 예. 이게 지금 전체 역사에서 어떤 위치로 이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건지 학자로서 좀 의미 규정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때가 그 혼란의 시기였던 1954년이었거든요. 예. 1954년도 혼란의 와중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 또 극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예. 당시에 이제 경찰 파쇼가 나으냐, 뭐 검찰 파쇼가 나으냐 이렇게 하다가 네. 경찰 파쇼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검찰의 힘을 이제 실어주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제 그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이제 한번 정리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1954년도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세계 보편적인 예. 그 수준으로까지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법제사적으로 본다면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또 그런 개정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954년 이후로 가장 중요한 지금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교수님? 예, 그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그다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네. 뭐 이런 문제를 볼 때 예. 그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